20년 동안 딸을 버리고 떠났던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손녀가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혈육인 친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손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작합니다. 겨울 찬비가 내리던 밤, 70세 할아버지 김철수 씨는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조그만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너? 5살 민지는 젖은 옷을 입고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안 와요. 배고파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전 이혼한 아들 민석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소식이 없더니 이렇게 아이만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음성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라면을 끓여 민지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은 국물만 마시면서요. 할아버지는 안 먹어요.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민지가 많이 먹어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와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걸으며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민지만은 굶기지 말자. 추위에 떨게 하지 말자. 온종일 걸어서 모은 폐지로 받은 돈은 고작 8,000원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민지에게 따뜻한 우동을 사주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민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소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부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꺼운 외투를 여러 벌 겹쳐 입고 민지에게는 유일한 전기장판을 양보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우리 민지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그 말을 들은 민지의 마음에 무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민지는 공부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준비물이 부족했지만 성적은 항상 1등이었죠. 민지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할아버지의 꿈이야. 민지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학급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직업란에서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썼습니다. 폐지 수집업 반 친구가 놀렸습니다. 민지 할아버지는 폐지 줍는데 창피하지? 그때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 너희 아빠들보다 훨씬 멋져.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 이상 민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지 진로를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 위험한 직업인데 할아버지 같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대학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단련, 면접 준비 모든 게 새로웠죠. 할아버지는 폐지를 더 많이 주어 민지에게 영양제를 사주고 운동화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건 너무 비싸요. 우리 민지 꿈을 위한 건데 뭐가 비싸냐? 드디어 결과 발표일. 할아버지, 됐어요. 경찰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4년 후 민지는 경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임관식 날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보살필게요. 민지는 첫 월급으로 할아버지께 따뜻한 패딩을 사드렸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민지는 강남서 수사팀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관련 범죄 수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죠. 할아버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지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와 민지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따르르르. 어느 토요일 오후,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20년 만에 나타난 아들 민석. 예전과 달리 말끔한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너 어떻게 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집이 많이 좋아졌네요. 민지가 돈을 많이 버나 봐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왔니? 2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민석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돈? 3억 정도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그때 민석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집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은 돈도 있을 거고. 이 집을 팔라고? 그럼 민지와 내가 어디서 살아? 민석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다 컸잖아요. 혼자 살 수 있고, 아버지는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가 민지를 키운 게 나라는 걸 잊었니? 내가 버린 아이를,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거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민석의 차가운 말에 할아버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1순위예요. 민지는 손녀니까 순위에서 밀리고요.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 사람은 내 아버지다. 순간 민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답게 민지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야, 내 아버지가 집을 팔자고. 집을요? 민지는 민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집을 팔자는 것이라니. 안녕. 민지야, 많이 컸구나.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는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는데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니까 할아버지한테 와서 집 팔라고 하시는 거네요. 민지는 경찰관으로서의 예리함을 발휘했습니다. 혹시 빚을 진 이유가 뭔가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어떤 사업이죠? 언제부터 하셨고, 정확한 실패 사유는 뭔가요? 민석은 민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시면서 이유는 복잡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민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할아버지께 양육비 한 푼도 보내지 않으셨죠?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힘드셨다면
지금 와서 할아버지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석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지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야.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노릇 안 한 분이? 다음 날 민지는 평상시와 달리 정식 경찰 제복을 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민지의 제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민지야, 왜 오늘은 제복을?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석 씨, 맞죠? 응, 왜 갑자기 반말을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아버지도 놀랐습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라고?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부양 의무를 방기한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민석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나는 내 친아버지야. 그 순간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당신은 그냥 DNA를 나눈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민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빚의 상당 부분이 도박으로 인한 거죠.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경찰관이니까 조회할 수 있어요. 카지노 출입 기록,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까지 다 나와요. 사실 민지는 정식 조사를 한 게 아니었지만 민석의 반응을 보면 틀림없었습니다. 3억 중에 얼마나 되죠? 도박빚이? 민석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2억 정도.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박을 그렇게 많이?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빚을 할아버지한테 떠넘기려고 하셨군요. 민지야. 그래도 나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이미 아버지 자격을 포기하셨잖아요. 민지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께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사기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요. 민석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너 친아버지를 고발하면 내 경찰 생활에도 문제가 될 텐데.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에요. 노인을 보호한 모범 경찰관이라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냥 가거라. 더 이상 여기서 할 말은 없다. 아버지, 민지가 내 진짜 가족이다. 너는 이미 20년 전에 내 아들이 아니게 되었어. 민석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딸을 버린 걸 말이에요. 민석은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석이 떠나고 난 후 할아버지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무 매정했나?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충분히 관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아버지,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20년 동안 저를 키우고 사랑하고 꿈을 응원해 주신 할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자랑스럽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킨 의로운 경찰관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민지는 모범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민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함께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민지가 그걸 보여줬어요. 한편 민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민석은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민지를 잘못 판단했어요. 정말 훌륭한 딸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경찰청 가족범죄 전담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당하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할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하고? 같은 경찰관이에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할아버지를 좋아하니? 네.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해요. 결혼식 날,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대신 데려다 주세요. 그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후, 민지에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랑이면 어떨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아기 사랑이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는 민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야,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작았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현재 민지는 경찰청 본청에서 가족 범죄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정한 가족 보호법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할아버지는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증손녀 사랑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석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에게는 이미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할아버지가 민지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민지가 할아버지를 지킨 정의로운 용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서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죠. 민지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